안녕하세요. 영국유학센터 다니엘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영국유학 관련해서 Q&A를 받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올려주신 질문들을 갖고 거기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 질문들을 저희가 추려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마지막에는 그럼 바로 질문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어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클로이님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영국 유학 갈 때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만든 다음 가는 게 좋을까요? 또 포니님 영어를 아예 못해도 유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또 인스타로도 질문 주셨는데 저희 HYSS님 영어 실력 등 레벨이 중간 수준일 경우 추천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영국 유학 가시려면 영어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영어 실력이 높으면 그만큼 수업을 따라가는 게 수월할 거고 또 과제나 이런 것들도 잘 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가정마다 좀 요구하는 성적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국의 예비 과정을 간다고 했을 때는 보통 영어 IELTS 성적으로 4.5에서 한 5.5 사이 정도를 요구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학사 과정으로 입학할 때는 보통 IELTS 6.0에서 6.5 좀 높은 이제 의대나 법학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대학원 이상의 과정은 보통은 6.5나 그 이상의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IELTS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토플로 좀 설명드리면 이 4.5 IELTS 4.5가 대략 토플의 한 40점대 정도이고요. 그리고 6.0은 토플의 한 70점 정도, 70점 한 후반. 그리고 IELTS 7.0은 토플로는 한 100점 이상 성적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를 아예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를 가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어학연수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중간 정도다, 되게 애매한 표현 해주셨는데요. 중간 성적이면 어디 대학을 추천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영어 성적 중간 정도만 한 IELTS 5.0, 5.5 정도이고 사실 이 성적으로는 대학 과정 입학은 힘들고요. 예비 과정으로 입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더 중요한 게 영어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진학 가능한 대학이 나뉜다기보다는 보통 전공별로 진학 가능한 대학 나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대학이 어딘지를 보고 영어 성적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성적을 이렇게 받아서 가는 게 일단은 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또 있습니다. 훌륭이님이라는 분이 저희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영국 유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험이 있다면 뭔지 알려주세요. 영어가 아무래도 필요하고 영국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IELTS 시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IELTS 시험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시겠고요. 그 외에 이제 진학하는 전공에 따라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시험,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전공별로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영어 시험 IELTS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야자수 나무님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유학센터도 시업 알선 해주시나요? 아니요. 아쉽지만 저희는 시업 알선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슷하게 설향수님 질문 주셨습니다. 대학 시절 영국 유학을 생각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늦은 나이에 영국 유학의 꿈을 꾼다면 가능한 건가요? 유학을 하면서 현지에서 일도 하고 싶은데 현실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못하셨으면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법이죠. 영국 대학은 다행히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고 또
입학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영국 유학을 갈 수 있겠고요. 네, 나이 상관없이 늦게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대학생으로 학생 비자를 받고 가면 학업 기간 동안에는 주당 20시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방학 기간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신입학한 학생들부터는 졸업과 동시에 2년 취업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 최소 2년까지는 영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세니님 질문, 중요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영국 유학 시 인종차별로 자퇴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유학생활 시 인종차별이 큰 걸림돌이 되나요? 이 부분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질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사실 없죠. 영국도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겪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는 당했다는 분들이 뭐 아예 없진 않지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드물고요. 최근에 이렇게 인종차별 겪었다는 분이 한 2, 3년 전에 이렇게 어학연수를 영국 런던에서 좀 먼 지방으로 갔던 학생 한 분이 그렇게 어학연수 갔다가 인종차별을 경험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가는데 영국 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 무리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저 사람 중국인 같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그렇게 피드백 주셨던 거를 기억하는데 뭐 이런 식의 인종차별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학업을 못하고 중도에 돌아오시거나 했던 케이스는 없으셨고요. 학교에서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저희가 학교와 연락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뿅뿅 그러게님, 영국인도 병원 진료 받으려면 예약하고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을까요? 타국에서 아픈 게 제일 서러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질문 주셨는데 맞습니다. 타국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정말 서럽고 또 슬프죠. 영국에 공공의료 제도가 있습니다. NHS라고 하는 국가보건서비스를 영국이 벌써 한 60년 넘게 만들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보건 서비스를 거의 대부분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비자를 할 때 이 영국의 국가 보건 서비스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지불을 하고 가기 때문에 사실 영국인과 동등하게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그 NHS를 병원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엘레나님, 영국 집값 비싸기로 자자한데 유학 간다면 플랫, 스튜디오, 쉐어하우스, 기숙사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국 집값 비싸죠. 근데 요즘 한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국 초행길이시면 저희는 학교, 대학에서 어레인지 해주는 기숙사나 홈스테이를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초행길이다 보니까 영국 집 구하는 게 그렇게 뭐 하루 이틀에 딱 후딱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기 전에 이미 보금자리가 있으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도착해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을 알고 또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집을 구해서 나오시도록. 그리고 또 가시면 특히 대학 가신 분들은 다들 알아서 친구들이랑 잘 집을 구해서 나오세요. 해서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 초행길은 학교나 대학에서 배정해주는 기숙사나 홈스테이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귤피자님, 영국 유학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장단점 많습니다. 일단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국은 일단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영국이고요.
또 유럽을 그렇게 진출하는데 그런 좋은 통로가 되는 나라가 또 영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일단 학사나 석사 과정이 한국이나 미국보다 더 짧죠. 학사 3년, 그 다음에 석사 1년 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졸업할 수 있다라는 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가고 또 실제로 비교하는 미국 유학보다 비용적으로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국 유학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네요. 단점은 이게 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런던 생활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학사나 석사 기간이 좀 짧은데 이제 거의 전공 위주 교과목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업량이 많다. 예, 그래서 학업적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단점 아닌 장점 아닌가 싶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졸업하고 취업 안 되는 게 취업이 좀 어려웠던 게 이제 단점이었는데 이게 2020년이 되면서 보완이 됐어요. 이제 2020년 입학생부터는 졸업 후 취업 2년 비자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완이 돼서 단점이 적지 않나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담임님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영국 유학을 했던 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영국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학생 개인마다 좀 다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기 겪는 어려움들이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래 지내다가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국 문화 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애로사항 또 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적응하시느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은 워낙에 글로벌하게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게 적응하고 그렇게 유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살짝 영어가 부족하게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어 때문에 조금 초반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영어 실력이 늘면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해서 좀 한 10개 정도의 질문들 빠르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국 유학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들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떠오르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아니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또 더 유용한 영국 정보들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Q&A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